잘들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항상 피곤한 인간이 소방전기 실무 초보에서 프로까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소방청 공개 제안 시리즈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방청의 다수의 시스템 개선 제안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안으로 채택된 부분이 없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좀 알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신문고 통해서 공개 제안하는 것도 장난이 아닌데 그 과정이 채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괜히 나 혼자만 애달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더 이상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소방청에서 알아서 보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내가 공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현장에서 시공할 때 이런 부분 별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현장 하나 내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전화했다가, 내가 가끔 이제 소방 결선해주고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인데 조만간에 또 그분 현장에 가서 결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은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찬성을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그분 현장에서는 시공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이제 현장에 잠깐 어드바이스 해주러 갔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00% 찬성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요런 내용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일시정지 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요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현재 기존에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 수신기에 보면은 이 부분이 메인 스위치 조작부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누르면은 정지가 될 수 있고, 연동 정지 개념이거든요. 이게 한번 누를 때마다 연동이 되고 정지가 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며 토글을 합니다. 그래서 방아샷 프리액션 밸브를 연동을 정지하겠다. 그럼 한번 누르면은, 그럼 누를 때마다 연동이고 정지인데 뭘로 그걸 확인이 되느냐? 아무런 표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지금 연동 상태인지 정지 상태인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연동 또는 정지를 시키는 건데, 이제 연동은 기본 모드고 상시 감시 모드가 연동이 되는 것이고, 정지할 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지 상태를 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연동과 정지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스위치를 한번 누를 때마다 연동과 정지로 이렇게 번갈아가며 토글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수신기에서 제작사에서 내보낼 때 연동일 때는 요 램프가 그냥 점등이 안 되고, 연동일 때 점등이 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그리고 정지 상태일 때는 요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와 있느냐? 그건 아니지. 깜빡 전멸하는 거예요. 주의 표시요. 그러니까 경고 표시. 그냥 불이 들어왔으면 이게 연동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깜빡 하면은 주의를 이렇게 주는 그런 이 액션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연동일 때는 램프가 안 들어오고, 정지 상태일 때는 깜빡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깜빡거리는 거는. 그래서 요런 메인 스위치 조작부에서 이걸 이제 여기 버튼을 갖다 한번 누를 때마다 연동과 정지로 토글된다. 번갈아 가면. 근데 정지일 때는 경고로 깜빡한다. 연동일 때는 불이 안 들어온다. 소등 상태다.
이 개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궁금하시죠? 뭐 여기 나오잖아. 펌프 연동부, 소화전 주펌프, 중화펌프, 스프링클러 주펌프, 중화펌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건 뭐 신경 쓸 거 없고 소화전 이건 뭐 예비 포트 같아 보니까 이런데 뭐 이것도 해당이 안 되면 이거 그냥 안 나옵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보면은 자동 모드가 기본이잖아. 전부 자동으로 돼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항상 강조하죠. 여기만 자동이면 되냐? 그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MCC하고 이게 전동 펌프가 주펌프일 때 중압 펌프가 보통 주펌프하고 중압 펌프는 전동 펌프요. 그 다음에 예비 펌프도 전동 펌프가 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상전원 한전 전기가 끊어지면 절취해주는 ATS인가? ATS. 예? 그게 이제 평상시에 한전 전원을 공급받다가 정전이 되면은 이 자동으로 이 발전기 쪽으로 이렇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예비 펌프가 전동 펌프가 해도 돼.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런 설비가 없을 경우, 비상전원 설비가 없을 경우에는 엔진 펌프가 되는 거예요. 예비 펌프는 어쨌든 간에. 여기 예비 펌프가 있다면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만 자동이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여기는 당연히 자동으로 돼 있어야 돼. 그래야 화재 시에 자동 모드로 수신기 했을 때 압력 스위치에 입력을 인해서 자동으로 신호를 준다고. MCC나 ECC. MCC는 전동기 제어 센터. 그 다음에 ECC는 엔진 펌프 제어 센터. 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동으로 여기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자동으로 했을 때 신호는 나가. 여기가 자동이면. 정지면 안 나가고 수동일 때도 안 나가. 수동일 때는 여기 기동 버튼을 눌러서 기동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평상시엔 자동으로 놔야 이 시스템 자체가 자동을 위해서 탄생된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되어 있어야 돼. 기본 모드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자동화가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MCC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은 주펌프가 그러면 MCC도 자동으로 돼 있어야 돼. 이것만 자동으로 했고 여기 수동으로 됐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자동으로 돼 있어도 이렇게 너도 수동으로 돼 있으면 기동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 엔진 펌프는 예를 들어 엔진 펌프 ECC하고 이게 예비 펌프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비 펌프는 이제 그 엔진 펌프를 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MCC 같은 경우는 자동 이렇게 수동 두 가지 옵션이요. 셀렉터가. 근데 저 엔진 펌프 같은 경우는 자동, 정지, 수동 이렇게 돼 있어. 세 가지 옵션이라고. 그럼 여기가 자동이면은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이면은 여기 엔진 펌프도 자동으로 돼야 돼. 그래야 둘 다 자동일 때 화재 시에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정지나 수동일 때는 안 되는 거야. 수동일 때는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엔진 펌프 같은 경우는 수동 정지 모드로 해놓으면은 정지지만 수동으로 하면 막바로 수동 기동이 돼. 여기서 수동으로 옵션을 했고 기동 버튼이 없어요. 이 수동으로 절체함과 동시에 수동 기동이 시작된다고. 엔진 펌프 같은 경우. 알았죠? 이해되시죠? 물론 뭐 안 그런 엔진 펌프의 그런 제품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내가 확인된 바 아니고 내가 아는 엔진 펌프 같은 경우 수동 모드로 하면 막바로 수동 기동됩니다. 그 정도로만 아시고. 그러면 이건 필요에 의해서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경우고 우리가 수신기하고 연동시킬 때는 자동 모드요. 엔진 펌프나 MCC도 전부 자동 모드 해야 되고 수신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자동이 아닐 수도 있고 수신기에서 FA 화해 알람에서 자동이 아닌 상태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MCC나 ECC에서도 자동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자동이 아닐 수도 있고 한쪽이 뭐 이쪽이나 이쪽이 자동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문제는 문제인 거지. 불났을 때는 무용지물이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차피 여기서는 관리자가 관리를 한다 그래요. 수신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현재 이 시스템에서 보면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좀 이따 그 수신기 제작사 직원하고도 내가 건의를 한 그 통화 내역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아까 이제 뭐 그 연동 스위치 그 뭐 연동이냐 정지냐 아까 서두에 설명했죠. 정지일 때는 깜빡깜빡 이게 정지 모드로 선택되면 깜빡깜빡 경고가 된다 했지. 근데 여기는 정지나 수동으로 하면 그런 게 없어요. 절대 이게 전멸하지 않습니다. 경고가 없는 거지 정지 상태일 때.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그 통화도 했지만 수신기 제작사 직원하고 그 제작사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는 관리자가 정지 모드로 했으면 알아서 이걸 잘 관리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원위치. 그거는 내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까먹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두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인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건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정지로 돼 있거나 수동으로 돼 있거나 여기서 수동일 때는 그냥 기동되는 게 아니라 수신기에서는 요 기동 버튼을 눌러줘. 그러면 여기 수동 기동 됐을 때만 들어오는 기동등이고 아시겠죠? 자동일 때는 이 등하고는 안 들어옵니다. 수동 밀쳐서 수동 모드로 해서 선택되면 토글이 되겠죠. 램프가 전등되게 된 상태에서 기동을 눌렀을 때만 요 수동 기동 써요. 그러니까 컨펌 해주는 거예요. 아 지금 펌프가 기동됐습니다. 그걸 눈으로 시각적으로 컨펌 해주는 거지. 이 기동등은 수동일 때만 점등되는 수동 기동됐을 때만 이걸 눌러서 기동됐을 때만 이게 점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동일 때는 당연히 여기 둘이 들어오겠지. 정지일 때는 여기 들어오고 수동일 때는 여기 들어오고. 근데 사람이 이거를 우리 같은 실제 시공하는 사람들도 뭐 일하다 보면 그냥 정지나 수동으로 놓을 때도 있어. 정신이 깜빡하면은. 근데 일반 관리자가 그렇게 철저하게 이게 자동으로 해놓겠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신기 제작사에 직원한테. 여기 연동 연동 정지 그런 제어부에서는 그게 정지나 가다면 비정상 상태라는 알려주게 전멸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다는 게 아쉽다. 내가 설명하는 이해를 하더라고. 정지하면 무용지물 아니냐, 수동하면 무용지물 아니냐. 이 상태로 하면은 어차피 여기서 수동 상태로 기동을 눌러 테스트하면은 정지를 하려면 요거를 선택을 눌러가지고 정지 상태로 하면 꺼집니다. 이게 따로 정지 스위치가 없어. 수동 상태에서는 요게 기동이지만 정지 버튼이 없잖아. 이 정지는 요 선택 버튼을 눌러서 정지 모드로 했을 때 꺼지는 거예요. 그게 정지 기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랬을 때 정지가 되면 당연히 자동으로 톡으로 해줘야지. 근데 사람이 뭐 하다가 누가 말 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수동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방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정지나 이 수동으로 돼 있을 때는 비정상 상태라는 걸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건의를 했어요. 물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상태 더 이상 어떻게 이걸 갖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의 방책인 거예요. 이거를 이 깜빡깜빡하게 전멸하게 경고 주는 거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 개요가 이렇게 되고요. 일단 한번 전화 녹음을 들어볼까요? 한번 그거 듣고 나서 다음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수신기 기능에 대해서 뭐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기술지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소화전 앞에 보면 연동부 있잖아요. 펌프. 네. 거기에 보면 자동, 정지, 수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지나 수동 상태면은 수동 같은 경우는 뭐 정지도 마찬가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옵션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다가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대로 방치가 되면은 그거를 원래 자동 상태로 해야 기본 모드가 되는 건데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왜 우리 자동 연동 아니면 정지에서 보면 정지 상태로 되면 전멸하죠. 다른 연동하고 정지 상태 옵션에서 보면은 깜빡깜빡 전멸하잖아요. 주의등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소화전 펌프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연동부에는.
정지나 수동으로 돼 있을 경우 필요에 의해서 물론 하는 거지만은 당연히 자동으로 그 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런 점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알기로는 네. 지금 현재 그 다른 거 뭐 연동 정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전멸이 되는데 정지로 비정상적인 모드가 돼 있을 때는 깜빡깜빡 네. 전멸이 되는데 유독 소화전 그 연동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해되죠? 연동부라고 하시는 게, 자동 정지 수동 뭐 그런 수신기 예. 맨 아래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거는 저희가 정지랑 수동 기동은 그 설비 자체 검사하기 위해서 제가 넣은 옵션이라서, 예. 그거는, 이거는 그냥 관리하는 분이 그거를 제대로 알고서 그거를 아니 신기를 다뤄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네네. 쉬운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29일 날 그 충주에 그 스포츠센터 화재 있잖아요. 네. 거기 29명 죽고 40명이 부상당했거든요. 근데 법령에는 보면은 소방법에 네. 뭐 법적으로 벌금을 내려서 관리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코딱지 같은 소리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소방 관련 쪽에 문제점이 있는 시스템 쪽에 내가 많이 제안을 했는데 다 비제안으로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네. 것을 실질적으로 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그거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전멸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간단하게. 네. 예, 그런 좀 부분이 아쉬워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는 없고 수신기가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기능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를 들어 그 당시에 화재가 사상자가 많이 생긴 이유가 그 항목에 보면은 소화전 그 펌프가 정지 상태로 돼 있어요. 그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 얘기 하나 많아요. 샤워 약 처방이요. 안 그래요? 예? 사람 듣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여기서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화재가 났어. 우리 기록장치가 있지요. 기록장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수신기에서 모든 뭐 정지로 돼 있었다든가, 수동으로 돼 있었다든가, 모든 게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기록장치에 기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로 만들어져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는 기록장치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 근데 아까 얘기한 MCC나 ECC나 거기에서 나오는 이벤트는 뭐 수동으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정지 모드로 돼 있다든가 이런 거는 기록장치에 기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화재가 나서 MCC나 ECC에서 그 감식반이 와가지고 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지로 돼 있었다든가 뭐 ECC가 아니면 수동으로 돼 있다든가 MCC 같은 경우는 자동 수동이니까 수동으로 돼 있다든가 그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안 돼. 왜냐 누가 만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가 얘기할 때 그 근거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법적인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또랑 지고 과제 잡고 여기서 내가 이제 그 제안을 몇 번 했다고 그랬잖아. 계산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신기에서 알게끔 감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동 상태나 정지 상태나 이런 거. 그 이제 방법적인 논에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수신기에서 감시가 되면 그 부분은 또 기록장치에 데이터로 남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뭐냐면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자동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라도 수동으로 돼 있다든가 정지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둘 다 그런 상태야. 이거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지. 그런 걸 조금 다소나마 이렇게 기록이 다 남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 어? 결국에는 그런 처벌을 받아야지. 그렇지만 그러기 이전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지. 자동 수동만큼은 여기서 경고를 해가지고 수신기에서 감시를 해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저기를 하자는 얘기.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에?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화전펌프의 제어반으로는 MCC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동펌프 제어반, MCC와 ECC, 엔진펌프 제어반, 이 두 유형이 있죠. 근데 동력원만 달라. 동력원이라는 거는 MCC는 전기에서 돌아가는 전동기, 그 다음에 ECC라는 거는 엔진에 의해서 펌프를 돌리는 그런 동력원만 다르죠. 그렇지만 제어의 기본은 동일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펌프는 상시 기본 모드는 자동 모드여야 되죠. 예? 예. 그 다음에 수신반과 MCC 또는 ECC 모두가 동일한 자동 모드여야 화재 시에 정상적인 소화살수가 가능하죠. 둘 중 하나라도 자동 모드가 아니면 화재 시 펌프는 절대 기동될 수가 없습니다. 수신기에는 기록 장치가 있으므로 수신기에서의 자동 경지 수동 모드일 때의 상태가 기록으로 남지만 MCC나 ECC에서의 정지나 수동 모드는 부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한 기록으로 남지 못한다. 아까 설명했고요. 수신기의 전면 패널에 보면은 요 소화전 펌프에 관련된 기동 모드가 있겠죠. 자동, 정지, 수동. 아까 이미 설명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자동 모드 여기, 그 다음에 정지 모드, 그 다음에 수동 모드. 이렇게 했을 때, 자, 자동 모드는 기본 모드죠. 아까. 그래서 정상적 연동 상태이다. 이게 요거 이제 설명 여러 번 했으니까 모르시는 분 없으실 테고. 그 다음에 정지 모드. 정지 모드는 그냥 정지 모드요. 수신기에서. 응? 그러면 이렇게 정지 모드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압력 스위치 펌프실 그 압력 챔버에서 압력 스위치에 입력이 들어와도 기동을 하라고 압력 스위치가 접점에 붙어져도 정지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동 신호가. MCC가 자동으로 돼 있어도 여기 정지로 돼 있으면은 출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펌프를 기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에 의해 정지나 수동 모드로 했을 때 상황이 종료되면은 최종 자동 모드로 전환해야 되지. 이거 선택 모드를 눌러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화재 시에 펌프는 자동 기동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 모드나 수동 모드일 때는 선택 표시 등이 전멸돼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현재는 전멸이 안 돼요. 수동이나 정지일 때는 전멸되어 시각적으로 비정상 상태임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현재 펌프의 여기 연동부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금일 모 수신기 제작업체에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반영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고요. 정지 모드 설명 끝났고요. 수동 모드. 이게 지금 여기 토글이 돼 있죠. 수동이. 이걸 눌러서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토글해서 수동 모드요. 수신기에서 우측 기동 버튼 누르면은 기동이 된다고요. 불 들어오죠. 여기 응답등이 들어오죠. 수동 기동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수동 기동 시 기동등이 점등되며, 기동등은 수신기에서 수동 기동 모드로 기동했을 때만, 이 기동등은 자동 모드일 때는 절대 불 안 들어와요. 수동으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기동 버튼을 눌렀을 때만 기동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동일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펌프를 정지하려면은 이 중앙의 선택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정지 모드로 토글 시키면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수동으로 해서 기동된 상태일 때 요거를 선택 스위치를 눌러 정지 상태로 토글을 시키면은 여기 꺼지겠죠. 여기 들어오겠죠. 그러면 정지가 된다. 그래서 수동 모드에서 정지된 상태로 방치하면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화재 시 펌프를 자동 기동시킬 수가 없다.
아까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MCC에서 이제 ECC하고 MCC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예를 들어 MCC 셀렉터 스위치가 수동 모드일 때, 지금 자동으로 돼 있죠, 오토로 이렇게. 근데 여기 수동으로 돼 있다, 이거 매뉴얼로 돼 있을 때, 그럴 때는 수동일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기동을 하고, 온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기동이 되고, 요건 꺼집니다. 오프일 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들어오겠죠, 램프가. 그랬다가 정지할 때는 오프를 눌러야 돼. 오프를 누르면 이게 소등되고 여기 점등해. 지금 현재 오프 상태니까 이제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이미지고요. 그렇게 할 수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동으로 놓으면 수동으로 눌러서 기동시키고 수동으로 정지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자동 모드일 때. 지금 자동 모드로 돼 있죠. 그럼 이거 눌러봐 소용없어. 작동 안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작동해? 수신기의 접점에 의해서 제어부 자동 라인을 갖다가 수신기에서 이걸 접점을 붙여, 이게 PSR 접점에서 수신기에서 신호가 입력되면은 PSR 회로가 동작하면 그 출력 접점이 요거지. 수신기에 붙어주면은 여기에 자동 라인에 이따가 회로 간단하게 그렸어요. MCC 자동 라인을 기동시켜주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오토로 돼 있어야 돼. 근데 누가 뭐 만지작거리나 이제 사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 수신기에서 감지가 돼야 된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감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세부적인 디테일 어떤 그런 회로도 설명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MCC가 자동 모드일 때는 MCC에서 뭐 주펌프가 있고 중압펌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주펌프 같은 경우는 수신기에서 이건 MCC고요. 수신기에서는 출력되는 접점이 주펌프는 지속이고 주예비는 지속이고, 근데 충압은 비지속이라고 그랬어. 요거는 뭐냐, 뭘 의미하냐. 요거는 지속은 자동기동, 수동정지 개념이야. 수동정지 개념이 뭐냐면, 자동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일단 PS, 압력 스위치에서 자동으로 신호에서 붙어요. 일단 붙으면은 지속이 되니까 자동으로 정지가 안 돼요. PS가 끊어져도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지속을. 그러니까 지속을 풀어주려면 뭐예요? 수신기에서 수신기 복구 버튼 누르면 여기가 해제가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수동으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 예비 펌프는. 그 다음에 충압 펌프는 말 그대로 자동기동, 자동정지. 여기는 비지속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충압 펌프. 이건 충압이기 때문에 자동 기동했다가 압력이 세팅점까지 딱 올라가면 자동 정지했다가 또 밑으로 쭉 내려서 기동점 되면 자동 기동. 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염분한다고. 지가 알아서 기특하게 월급도 안 주는데. 그래서 자동 기동, 자동 정지. 비지속이기 때문에 자동 기동, 자동 정지고, 주나 A 펌프는 지속이기 때문에 기동은 자동으로 되지만은 정지할 때는 수신기에 복구 버튼을 눌러서 회로를 초기화시켜서 지속 적점을 무력화시킨다. 그럼 복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 정지. 이해되시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 개념만 이해하면은 이거 뭐 자동 기동, 수동 정지 이거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요것도 자동 기동, 자동 정지라는 게 왜 개념만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비지속이다. 자동 기동, 자동 정지는. 그렇지만 요거는 자동 기동, 수동 정지는 지속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수동 기동할 때는 수신기에서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거까지만 알아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자, 그러면 ECC를 한번 봅시다. ECC. 별거 아니요. 그렇지만 꼭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모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지. MCC에서 수동 모드일 때 수신기에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부분, 이 점선을 보세요. 여기는 MCC죠. 여기는 화해 알람.
화해 알람에서 출력되는 접점이요. 기동 접점. 그 화해 알람 압력 스위치가 수신기로 나 여기 압력 떨어졌어요. 접점 붙었어요. 펌프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따까락 수신기에서 PSR 릴레이 출력점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이 된다고 그랬지. 주펌프는, 예비펌프나 주펌프는. 근데 이제 중압펌프는 붙었다 떨어졌다 비지속이니까 자동기동, 자동 정지. 그래서 이게 붙었어. 붙지 않았을 때는 자동 라인이 예를 들어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봐. 모두가, 셀렉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신호가 안 들어가겠지. 여기는 일단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은 설명은 이따가 바로 할 거고요. 어쨌든 간 이전을 써야 돼. 이전 감시 수신기에서 지금 수동 상태를 잘못된 비정상 상태를 감시하려면 요 이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별거 아니야. 요건 보통 이 셀렉터 자동 수동 셀렉터 스위치는 요 절반만 이렇게 나머지 절반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연동으로 기계적으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동시에 요것도 동시에 이쪽으로 자동으로 갔다 수동으로 갔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잘 모르면은 저 자재판인데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돼. 그렇게 하고 거기다 갖다 설치를 하면 돼.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동 모드가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자동 모드로 돼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 회로가 오픈이 되잖아. 수신기. 감시가 안 되는 거지. 정상 상태니까, 자동 모드니까. 두 개 다 자동 모드로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 수동을 끊어졌어, 지금, 얘가. 그러면, 그러면 요게 수신기에서 압력 챔버에서 압력 스위치가 붙으면은, 여기 수신기에서, 너 돌아. 이게 붙어준다 그랬지. 이게 화해 알람 수신기 접점이라는 얘기예요. 기동 접점. 자동 라인. 그리고 요게 끊어졌을 때는 전류가 못 오르잖아. 그렇지만 요게 수신기에서 압력 스위치에 입력을 받아서 PSR 릴레이가 동작을 해서 이 접점이 붙으면은 오케이. 자동이 마그네트를 동작시키겠지. 뭐 기동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델타도 있고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일단 요 자동 접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뭐 단자에 물려주면 되니까. 응?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수동은 무용지물이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눌러봐야 속단말로 개지랄 떨어봐야 이거 눌러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이 접점 붙겠지. 이게 동작은 붙어도 여기는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주펌프, 예비펌프는 수신기에 정지할 때는 수동 정지한다 그랬지. 수신기 버튼 눌러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중압펌프 같은 경우는 자동기동, 자동정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오늘의 핵심은 중압펌프는 안 돌아도 돼. 막말 얘기해서 중압만 하는 거니까. 중압펌프가 고장이 나면 주펌프가 돌 거 아니야. 계속 돌든 어떻게든 펌프가 돌면 이제 뭐 부자 소리도 설비 작동 그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관리자가 조치를 하겠지. 그러니까 뭐 다소 좀 불합리하지만 뭐 중압펌프는 막말 얘기해서 안 돌아도 주펌프가 돌 수 있다. 중압할 때. 그래서 자동일 때는 이게 감시가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감시를 시킬 것이냐. 자, 지금 수동 상태로 돼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시운전을 했어. 뭐 점검하느라고 뭐 수동으로 기동시켜가지고 온 시켜가지고 하고서 뭐 점검하고 정지시켜서 정지했어. 이걸 자동으로 해야 될 거냐. 깜빡 까먹었어. 그럼 계속 이 상태로 남아있겠지. 그럼 이전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미 여기 수동을 했을 때부터 수신기로 신호를 들어가. 보면은 뭐 MCC 수동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불이 들어오겠지. 그러면서 부자가 이거 상태 감시니까 템파 스위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로는 이 설비 감시니까 상태 감시니까 여기다 종단장 달아야 돼. 여기 도통 감시 기능이 있거든. 양단에. 그래서 오메가 저항 표시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동을 하는 순간 이미 수신기로 신호는 들어가 있어. 점등돼 있고 부자가 울어. 그러니까 그럼 여기 지금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 나 여기 하니까 부자가 물론 이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서로 주고 갈지는 의문이지만은 그렇지만 수신기 관리는 이런 기능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들었으면 지금 여기 수동으로 기동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수신기 기록 장치에도 이벤트가 기록이 되지. 이해되시죠? 취지를 충분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 들어온다. 한 번쯤 내려가겠지. 그럼 아무도 없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건 비지속이기 때문에 속성이 절체를 하면 즉시 이 이벤트가 없어져요. 점등됐던 게 소등되고 부자 소리도
헬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 P형에는 이렇게 하고요. 요건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이라고 했잖아. 템파 스위치. 이것도 똑같아. 템파 스위치하고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수동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동으로 놓으면 화재 시에 자동으로 왔을 때 화재 시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수동으로 놓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그거를 수신기에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 기록 장치에도 기록이 되고. 이해되시죠? 자, R음 일단 봅시다. R음도 별거 아니요. 여러분, 속 끓이지 마. 간단해. 알고 보면은. 자, R음 일단 보자고. 자, 개념은 똑같아요. 다만 이걸 갖다가 이 이련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소스라고 그러잖아. 소스.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단락되는 거 아니야. 이 두 지점이 단락됐을 때 접점으로 소수가 되는 거지. 접점이 소수가 돼서 여기를 마이너스 스위칭을 해서 아까는 P형은 직접 TS 회로 같은 그 감시 회로에 상태 감시 회로를 마이너스 스위칭 해주는 거. 여기는 중계기 입력구를 마이너스 스위칭에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건 중계기를 통하는 것 뿐이고 단 이거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L1 뭐 감지 중계기 21번 중계기 1번 라인에 주펌프 수동 상태 아니면 중압펌프 할 필요 없어. 주펌프 A펌프만 하면 돼. 중압펌프도 하면 좋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실제 그렇게 해놓고 프로그램이 돼야 여기에 이벤트가 마이너스 스위칭이 되면은 수신기로 신호가 들어가겠지. 팝업이 되겠지. 그게 리스트가 딱 뜹니다. 팝업이. P형은 램프가 들어오지만은 그 창구가 다 있잖아. 그 예를 P형 같은 경우 아까 뭐 주펌프 수동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 램프가 들어오고 그 부작용보가 되겠지만 R형은 모니터에 그 창에 상태 그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서 그 리스트에 거기 나와요. 프로그램을 해서 할 때 저기를 뜬다고 이벤트 메시지를 집어넣는다고. 중계기 몇 번, 주펌프, 수동 상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되면 거기에 뜬다고 팝업이. 이해되시죠? 이게 별거 아니야. P형이나 R형이냐. 이거는 P형은 직접 가고 R형은 중계기를 통해서 간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 되고 MCC 같은 경우. 자, 그러면은 ECC도 별거 아니야. 한번 들어보면 별거 아니라고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 ECC 같은 경우는 별거는 아닌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너무 많이 알려주는데 근데 그 좋아요 누르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고. 그냥 먹튀하는 사람이 너무 많어. 그 뭐 자기 그 닉네임 밝혀지기 싫은 사람은 댓글 안 안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뭐 초보도 있을 것이고 중급자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건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얘는 사람이 기본 예의는 지켜야지. 좋아요 정도는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눌러도 닉네임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좋아는 공치사 하는 건 아닌데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노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좀 그런 인간성 가지고 살자고. 괜히 뭐 안 해야 될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엔진 펌프 요거 제어부예요. 요 부분이 세 가지로 내가 여기다 표기를 했어요. 맨 위에 부분은 여기가 지금 이 토글이 돼 있죠. 램프가 자동 모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압 펌프를 사용할 때 여기도 중압 펌프가 자동으로 돼 있고 사용해도 그만 MCC에서 중압 펌프는 MCC에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지. 물론 뭐 여기서 하고 싶다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자동 모드로 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엔진 펌프가 예비 펌프냐 슈 펌프이냐 뭐 그런 용도만 틀린 거지. 어차피 여기는 엔진 펌프는 주부나 예비가 된다. 그래서 자동 모드 되는 거. 이게 기본 모드예요. 정상적인 거. 근데 요 밑에 보면은 정지도 됐으면 이건 절대 안 되는 사단이 나는 거라 그랬지. 절대 안 되는 거라 그랬지. 근데 요거는 수동으로 놓으면 그냥 돌아. 수동으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수동으로 딱 절차하자마자 요거를 누르면은 이 부분을 이제 뭐 자동으로 돼 있다가 이걸 눌러도 수동으로 막바로 가면 이 상태로 토글이 되면 그냥 수동으로 돌아갑니다. 이해되시죠? 중압 펌프도 마찬가지. 그렇지만은 정지를 하려면은 이걸 누르던가 아니면 그냥 정지를 해서 다시 자동으로 하던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해본 건 아니니까 수동에서 자동으로 되면 정지가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해보면 돼. 그래서 정지로 이게 수동으로 모드로 해서 수동으로 하면 막바로 돌아간다 그랬지. 근데 정지를 했을 때 자동으로 한번 해봐. 그럼 정지가 안 되면은 정지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지를 누를 때는 필히 정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시험 정신.
근데 테스트할 때는 엔진 펌프 주변에 사람 있나 확인하고,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뭐더라 그랬지? 자동, 정지, 수동.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접점을 끊어야 돼? 아직 이런 시스템은 없어.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거와 비슷한 기능이 있는,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하지만은 요거와 비슷한 기능이 있는 거 있어. 있는데 그거는 단지 다른 부분에 대한 거, 뭐 엔진 펌프가 기동이 실패했다든가 배터리가 전압이 저하됐다든가, 충전이 안 되면 저하되는 거예요. 이상이 있으니까 저하되는 거,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접점으로 출력되는 부분이 있어. 알람 AL1, AL2 단자가 두 개가 있거든. 그게 노멀 오픈 접점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접점이 붙어요. 그거는 내가 그 이용한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 강의해서 이따 또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와 똑같은 기능을 여기서 새로 추가를 해야 된다는, 뭐 간단해 아무것도 아니야.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내가 제안을 하는 거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동일 때는 어쨌든 간에 정지를 해야 되겠지. 필요해서 수동 기동했을 때는 정지 상태로 그냥 이제 방치가 된다는 거. 여기도 그냥 그 상태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정지 상태에. 어쨌든 간에 결과는. 그러면은 여기서 수동일 때는 돌아가니까 어차피 뭐 경고할 필요 없는 거고, 수동으로 계속 돌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필요해서 수동으로 기동했으면 정지를 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정지 상태로 논 상태에서 뭐 어쩌다가 그냥 방치가 되면 이제 뭐 사단이 난다고 그랬지. 예. 그랬을 경우에, 정지 모드로 했을 경우에 여기서 출력되는 접점을 만들자는 얘기. 가능해요. 별거 아니야. 접점 하나만 추가하면 돼. 이 엔진 펌프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런 정지 상태일 때 접점을 출력해야 된다. 노멀 오픈 접점. 노멀 오픈 접점 써야 돼요. 템퍼나 이런 쪽에는 노멀 크로스 쓰는 건 없어요. 이거는 상시 오픈 개로 접점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상시 붙어 있는 접점을 상시 패로 접점, 노멀 크로스, 이거 쓰면 안 되고, 노멀 오픈 접점의 형식의 접점을 이 정지 모드일 때는 출력해서 상태를 감시할 수 있게 해라. 법적인 제도적으로 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중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바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 내가 예전에 몇 번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ECC 정지 모드 상태일 때 수신기에서 감시를 하려면은 아까하고 똑같아. MCC 때하고 기본 개념은 접점만 하나 만들어내면 돼. 방금 전에 설명한 부분. 그래서 P형에서 직결하고, P형은 수신기, R형은 중계기를 통해서 입력을 한다고 했지. 중단장, 선로 두통 감시 옵션이 있으니까 중단장을 필히 발단에 달아야 되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자동 모드일 때와 정지 모드일 때와 수동 모드일 때 어떤 개념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 예전에 내가 강의하면서 MCC에서 MCC가 이제 입고가 돼가지고 현장에 점검을 했다 그랬지. 내가 자체적으로 꼭 필히 점검을 해야 돼. 혹시 뭐 대부분 잘 하고 있지만은 옛날 뭐 그런 방식에 잘 알지 몰라가지고 그 개념을, 수신기 자체에서 주펌프는 이미 지속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MCC에서도 지속을 하면 이중으로 지속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복구를 해도 수신기는 지속이 해제가 되지만 여기 MCC에서 지속이 잡고 있으면 펌프는 계속 돌아간다고. 여기서 복구를 하면 여기에 지속이 아니면 정지가 된다고. 근데 여기가 지속이 됐으면은 여기서 지속을 해지를 해가지고 지속을 풀어도 여기가 지속이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내가 사례를 강의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MCC나 ECC에서는 절대 지속 기능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MCC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ECC에서도 그 옵션이 있어요. 지속이 있느냐, 지속을 옵션으로 주느냐. 옛날엔 지속 기능이 있었어. 예? 자기유지 온. 여기서는 지속됐다 그러면 자기유지 온이라고 했고, 지속이 해제됐다 그러면 자기유지 오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크게 볼게요. 그래서 요 PCB가 ECC 펜을
전면 팬을 이면에 보면 이 커버를 전면을 열어서 이면에 보면 요런 기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조만해. 잘 봐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여러 번 설명한 건데 요 딥 스위치가 있어요. 우리 중계기 스위치처럼 그 선택 스위치 조만한 게 있는데 1, 2, 3, 4가 있다고. 1, 2, 3, 4. 요 맨 밑에 1번이 저기 아라비아 숫자 있죠. 1번, 2번, 3번, 4번. 여기도 써있잖아. 1번, 2번, 3번, 4번. 방금 전에 설명한 부분이 이거예요. 3번.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밑으로 내리면 오프요. 이쪽으로 우측으로 딥스위치 요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이쪽 우측으로 제끼면 이게 오프가 되는 거야. 자기 유지가. 그래서 오프 자기 유지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응? 엔진 펌프는 주나 AB에 쓰는 건데 그거는 이미 수신기에서 지속 기능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속으로 해놓으면 여기다 온을 시키면은 양쪽에 아까 MCC에서 양쪽에 지속이 걸리면 여기서 지속을 수신기에서 복구를 눌러서 지속을 해제해도 여기가 지속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지가 안 된다고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엔진 펌프도. 그렇기 때문에 MCC에서도 지속을 비지속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엔진 펌프 ECC에서도 지속을 해제를 해야 돼. 그럼 오프 상태로 옵션을 줘야 된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결선은 아까 설명이 똑같아요. 네네. 똑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거 기존에 요런 수동이나 정지의 어떤 그런 거는 아직 시도한 적이 없어. 기능을 만들려면 어차피 엔진 펌프나 저기에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접점을 감시할 출력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아까 얘기했죠. 엔진 펌프에서 시동에 실패했을 때 또는 배터리가 불량 상태일 때 또 전압이 떨어져서 충전이 안 되는 불량 상태인 거예요. 뭐 충전부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수신기를 감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마침 접점이 있더라고. 여기 보면 좀 크게 보여드릴게. 요 안에 파워보드에 보면은 문 열고 파워보드에 보면은 요 단자가 있어. AL1 단자. 요 단자가 AL1이고 요게 AL2예요. 이 별거 아니에요. 여기 접점이요. 이렇게 노멀 오픈 접점. 요 단자가 이렇게 접점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시동이 실패했거나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 이게 접점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접점이 붙었을 때 상태 감시가 수신기 아까 얘기한 회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템파 회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속성이 있는 그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수신기에다가 주문 발주할 때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이 기능을 내가 접목을 시킨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법령에 없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놓으면 왜냐?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접점이 있으면 활용해서 만드는 게 당연한 거지. 엔진 펌프가 시동에 실패했다든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와서 뭐 조치를 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내내 똑같아. 여기 접점을 갖다가 요 엔진 펌프의 템파 스위치하고 똑같아요. 작동하는 거는 여기 중단장 달아야 되고 여기 접점에다가 단자에다가 그래서 여기를 엔진 펌프 점검이나 단자가 이 회로라고 아까 응? 이상이 소스에 붙여 요거를 갖다가 마이너스하고 스위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접점이 공통화 한 손은 공통 연결하고 한 손은 여기다가 엔진 펌프 점검 그 만든 단자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접점을. 그러면 엔진 펌프 이상이라고 여기를 또 틀려요. 이 사람들이 단자에 엔진 펌프 점검을 똑같이 해야지. 그래야 이게 이 단자가 여기는 엔진 펌프 점검이라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는 이상이라고 한번 뭐 여기 뭐 마이너스하고 쇼트를 시켜보면 어느 볼이 들어오나 확인하면 되겠지만은 순간 조금 약간 뻥치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 이게 맞는다 해보니 실제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확인했는데 여기가 이상이라고 그러면 여기도 이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입력해.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스위치 되면 감시가 되면은 여기에 점등이 되겠지. 이번에 점등되는 거 아니야. 이게 동작됐으면 당연히 불이 들어와야 되지. 그러면서 이게 들어오면은 부자가 명동된다. 이 상태 감시 회로는 이 부자가 당연히 소리가 나야 되는 얘기죠. 뭐 상태 감시 회로 중에 하나 이상 동작을 하면 부자는 꼭 들어옵니다. 하나 이상이니까 하나가 동작하든 두 개가 동작하든 의미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돼. 실제 이 발생됐던 사례를 갖다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 펌프실이 기상이나 예를 들어서 고층의 이제 위에 부분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물론 펌프실을 잠겨가지고 밀폐된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 지상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게 침수가 됐을 때 이 배수 군형이 없다면은 지상에 있어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지하 같은 경우는 저지대잖아. 여기서 배수 펌프로 지가 알아서 퍼내는 게 정상인데 그런 설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재수가 없으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고 악재가 겹친다고 그러지만은 겹쳐서 이렇게 됐지만 침수가 되면은 이거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구하는데 시간이 꽤 돼요.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은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금방 되는 게 아니라고. 이 부분을 정상화 시키려면 그동안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불행한 거는 뭐냐? 다행히 불이 안 나서 뭐 며칠 걸리던 조마조마하지만 그렇게 처리를 해서 정상화 시키겠지만 만약에 이런 침수 상태에서 재수 없으면 아다리가 돼가지고 공교롭게 불났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지 않는 거야. 만약이라는 거 걸지 마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확률은 낮지만. 자, 뭐 개소리 그만하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실제 있었던 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따 녹취도 이제 후반부에 이제 들려드리겠지만은 아직 그 중공검사가 또 안 된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그런데 우리 가니까 소방 설비 쪽에서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더라고. 볼탑도 정상이었고. 요 볼탑이 이거죠. 이미지를 붙여놓은. 그래서 물이 지금 요만큼 차 있는데 볼탑이 이 물의 수압에서 이렇게 이거 밸브를 잠궈버린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물이 끊어진 거지, 밸브가 잠겨. 근데 물이 이제 떨어지면 이게 쭉 쳐지면서 밸브가 열리면 또 물이 이제 유입이 되겠지. 그래서 요게 똑같은 거예요. 실제 이미지에서 볼탑이고, 요거는 이제 도면상에 볼탑이 이런 게 있다. 내가 이렇게 그린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소방, 저수위. 요 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경보가 들어가겠지. 템프하고 똑같다 그렇지, 기능은. 상태 감시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막 침수가 돼가지고 이게 다 그냥 오락가에 있는 모양이더라고. 엔진 펌프하고, 주 펌프하고, 뭐, 충압 펌프하고. 그 원인이 뭐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게 재수가 없으려니까, 여기 이제 배수 펌프가 있잖아. 그러면 뭐 이런 누수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물이 쫄쫄쫄 들어가면 그래서 요 센서가 요거 빨간 거는 내가 요런 장치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그린 거고 이따가 설명할 것이고 요 부분은 이제 배수 펌프의 센서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수위가 여기까지 오면은 펌프가 돌기 시작해. 그래 돌으면 이제 배수를 하면 쭉 수위가 내려가겠지. 그래서 요거 밑으로 떨어지면은 정지가 됩니다. 자동 기동, 자동 정지. 요게 이제 요 배수 펌프의 자동 제어의 레벨라야. 이게 기동점이고 여기가 정지점. 요 두 번째 거 밑으로 내려가면 정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어반이 여기 붙겠지. 예, 센서가 글로 들어가서 이제 센서가 여기 입력을 해주는 거지. 요걸 제어서 해주면 마그네트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펌프를 기동을 하고 정지를 하고 자동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됐었거든. 근데 전화 통화 해보니까 이게 웃기가 말을 안 들어 고장났고 그다음 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넘쳤겠지. 그래가지고 침수가 됐겠지. 이해를 해주시죠? 그랬을 때를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만에 하나 뭐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사례 같이. 그래서 여기다가 센서를 하나 달라는 얘기요. 여기 이상으로는 이게 정상이라면 여기 수위가 여기 이상으로는 넘어가진 않아요. 여기 딱 전극에 닿는 순간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이 돼가 내려가니까. 여기다가 그 이상으로 딱 침수가 올라올 때 그때는 여기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미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처럼 수신기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수신기에서 여기 부닫소리 딱 보니까 펌프실 침수 경보에 불 들어왔네. 그러면 빨리 그 원인을 빨리 내려가서 파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그러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다. 뭐 기술자를 부른다든가 뭐 좀 지연은 되겠지만 아니면 뭐 수동으로 퍼내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왜냐? 이게 재수 없으면 이게 침수돼가지고 뭐 그 당시에 화재하고도 또 아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기 하는 과정에서도 화재가 발생된 무용지물 이게 없으면 정상적이 되기 전에 이게
아다리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화재가면 무용지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어한 거를 미연에 방지하자. 충분히 이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 회로 하나 추가되고 이거 뭐 배선 한선 추가되고 공통이가 같이 쓰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깝깝합니다. 그래서 뭐 내 생각에 너무 예민하게 이런 걸 너무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가 않아. 돈 몇 푼 안 들어가는 거니까 있으면 좋은 기능이란 얘기.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통화 내용 간단합니다. 짧은 시간 한번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거짓말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갖다 뭐 증명해 줄 필요는 없지만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여보세요? 아유, 바쁘신데 수고하십니다. 뭐 좀 잠깐 이거 물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잘 예. 지내시죠? 예, 그때 그렇죠. 지하실에 침수가 된 이유가 뭐였죠, 그때? 그때 소방이 예. 소방이 아니라 이거 설비가 예, 예. 저 직수를 갖다 안 잠그는 거지. 직수를. 근데 그게 직수가 위에 수조 있는 데는 웃기가 있잖아요. 후기가 고장난 거죠. 고장난 거 갖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아, 그게 그랬구나. 후기가 고장나가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 그랬구나. 그때 우리대로 이제 그때 거기에 이제 배수 펌프가 자동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예. 프로토도 그 사람이 또 안 달아놓고 설비가. 그러니까 배수 후르트도 안 달아놨고 그러니까 네. 그냥 넘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 그게 궁금해가 전화했어요. 한 예, 가지 추운데, 그렇잖아요. 전화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예, 예. 이쪽 다 번에 하나 지금 이제 예, 예. 하나 하고 있어요. 한 다음 주나 이제 한 다다음 주나 해서.